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그저 호칭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너 대신 자네라고 부르거나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부르는 정도였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내가 그렇게 물으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게 나이가 들면서 말수가 줄어든 탓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예전에도 아버지는 내 이름을 자주 부르는 편은 아니었다. 굳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서로 알아듣는 사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공백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부른다는 사실이었다. 요양원에서 간호사를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옆 침대 어르신에게는 형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끝내 아무 호칭도 없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아버지는 나를 한번 쳐다볼 뿐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 눈빛은 낯설지도 익숙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표정이었다. 마치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나는 그때도 애써 웃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괜찮지. 그런데 자네는 오늘도 왔네. 그 말이 내 가슴을 조용히 내려앉게 했다. 오늘도라는 말 속에는 반가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느낌도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가 내 이름을 언제 마지막으로 불렀는지 계속 떠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 장면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조용히 사라졌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서야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내 이름을 대신해 다른 말로 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거기, 잠깐, 이봐. 그런 말들이 이름을 대신하는 호칭쯤으로 들렸다. 요양원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다가가면 그걸로 충분한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 왜요? 내가 물으면 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 나는 그 말을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아버지에게는 아직 말할 힘이 남아있고 다만 대화의 흐름이 조금 어긋났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대신 부르는 말들이 점점 늘어났다. 아버지는 자네라고 불렀고 어떤 날은 형씨라고도 불렀다. 그 호칭들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만 모르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저 누구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야, 여기 자주 오는 사람이잖아.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정확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세계에서 아들이 아니라 자주 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천천히 눌렀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요양보호사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기 그 사람 좀 불러줘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보호사가 나를 가리키며 이분이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웃어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몰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름으로 부를 필요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에게서 내 이름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무심코 불러주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 저 왔어요. 나는 일부러 그 말을 자주 했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번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래, 왔구나. 그 말 뒤에는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잊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세계에서 이름이라는 개념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라짐의 끝에는 언젠가 내 이름도 완전히 지워질 거라는 걸. 어느 날 아버지가 뜻밖의 이름을 불렀다. 그날도 평소처럼 요양원을 찾았다. 아버지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나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나를 잠깐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익숙해진 듯 의자에 앉아 아버지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면회 온 다른 가족이었다. 그 소리를 듣던 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분명한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영수야, 그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의 이름이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 내가 불렀지만 아버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복도 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영수야, 여기 있잖아. 그 목소리는 분명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잠시 후 다른 병실에서 중년 남성이 나왔다. 그 남자의 이름이 정말 영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아버지가 누군가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는 내 이름은 부르지 못하면서 다른 이름은 불러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왜 나는 아니었을까? 그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다. 아버지는 그 남자를 향해 손짓까지 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아버지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기억은 선별적으로 남아 있었고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 길로 흩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괴로워졌다. 아버지가 아무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면 차라리 덜 아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그 이름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아버지에게 나는 누구였을까? 아들이었을까? 자주 오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이름 없는 존재였을까? 그날 이후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그 자리에 없는 내 이름을 혼자서 되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요양원에서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아버지 곁에 앉아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뎠다.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른 이름을 부른 뒤부터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아들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아버지 앞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요양원 직원들은 나를 이렇게 불렀다. 보호자분. 그 호칭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돌보는 누군가로 불리는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내가 오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끔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아들일까? 아니면 그냥 사람이기만 할까? 아버지는 내게 기대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참 착해. 그 말에 나는 웃어야 했다. 아들이다라는 말 대신 착하다라는 평가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 말이 고맙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비어버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로 남게 되는 걸까? 그 질문에는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에게 내 이름을 다시 들려주고 싶어졌다. 잊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잊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나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으로 말을 연습했다. 아버지, 제 이름 기억나세요? 그 질문이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다시 고쳤다. 아버지,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 말도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 것 같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크게 말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익숙함도 낯섦도 비슷하게 섞여 있었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일부러 말을 이었다. 아버지, 저는 이에요.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목이 잠겼다. 아버지 앞에서 내 이름을 직접 말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내 입술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래.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버지는 곧 말을 덧붙였다. 그런 이름이었지. 그 말은 기억했다는 말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말도 아니었다. 나는 그 짧은 대답 하나에 희망을 걸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전에 저 자주 불렀잖아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랬나?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아버지가 잊은 것에 대해 사과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에게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기억을 붙잡는 일보다 아버지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조금 더 어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아버지 곁에 남아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내 이름은 부르지 못했지만 내가 올 시간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오늘은 늦었네. 그 말은 내 이름 대신 아버지가 건네는 유일한 인사였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안도했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버지는 내가 앉는 자리를 기억했고 항상 그 옆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앉으면
괜히 불편해하며 몸을 조금 옮겼다. 그 행동이 무의식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 손에는 힘이 거의 없었지만 놓치지 않겠다는 듯 끝까지 잡고 있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 질문에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냥 옆에 있어라. 그 말에는 이름도 관계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아버지에게서 사라진 건 이름이 아니라 이름으로 사람을 구분하던 방식 자체였다는 걸. 아버지는 이름 대신 온기와 습관으로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서도 내가 없으면 불안해했고 내가 오면 조금 편안해 보였다. 그 사실을 알고 나자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잊은 건 나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가 바뀌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에게 내 이름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저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 특별한 검사도 없었고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평소처럼 옆자리에 앉았다. 아버지,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아드님 오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 단어에 반응하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이 누구지? 그 질문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사실을 확인하듯 담담한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질문 앞에서는 어떤 말도 정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는 급히 말을 돌렸다. 아, 자주 오시는 분이세요?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럼 그렇지.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나에게서 이름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고 기다리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자주 오는 사람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조금씩 무너져 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이 스스로 방어를 시작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된 건 오늘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나는 그 이별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다시는 아버지에게 내 이름을 묻지 않겠다고. 이미 관계가 사라진 마당에 확인을 요구하는 건 아버지를 괴롭히는 일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마다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혹시 오늘은 정말 우연이라도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그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지 알면서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침대가 아니라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창가 쪽으로 몸을 돌린 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날씨가 좋아요. 내 말에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옆에 서서 괜히 말을 이어갔다. 예전에 저랑 같이 이런 날 산책 많이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다. 그랬지. 나는 숨을 삼켰다. 그 그랬지라는 말 속에 나를 향한 기억이 조금이라도 들어있기를 바랐다. 그때 저한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는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판단도 확신도 없었다. 글쎄, 사람은 이름이 많지. 그 말은 대답이 아니었지만 부정도 아니었다. 나는 그 말에 웃음을 지어야 했다.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름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날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듣고 싶은 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자기 삶의 일부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다는 걸. 하지만 그 증거를 말로 확인하려는 순간 이미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 마지막 욕심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았다. 그날은 아버지가 내 이름을 끝내 부르지 않은 날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조용했고 큰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나는 습관처럼 말했다.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아도 그 말은 늘 해야 할 인사처럼 입에서 나왔다. 잠시 후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한번 바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아버지 곁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은 굳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이름도, 기억도, 관계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존재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고 가끔은 내 손등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 손길에는 의미를 붙일 수 없었지만 확실히 차갑지는 않았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다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 순간 기다렸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입술이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낯섦도 익숙함도 섞여 있었다. 나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아버지는 내 이름을 잊은 게 아니라 이름이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는 세상에서 이미 한 발짝 벗어나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아들도 이름도 필요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게 비극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아버지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면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를 떠올릴 때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 얼굴은 아프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하다. 아버지는 끝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